네, 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서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토론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빨리 도착을 하셨지만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주제를 먼저 예고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원자재발 변동성과 성장주, 그리고 로봇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돌아가는 미국 증시부터 한번 다시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테슬라라든지 굉장히 좋은 호실적이 나왔을 때 나스닥이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도 2.8에서 2.7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는데 갑자기 파월이 등판하면서 50bp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50bp 얘기는 어제, 그제 계속 했었던 얘기인데 왜 갑자기 나스닥이 고점에서 2%에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했을까? 그 이후에는 연준의 코멘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파월이 50bp로 올리는 것도 맞지만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잡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기대 갖고 많은 시장을 좀 달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오늘 뭐 아까 강아지 사료, 사실 개 사료라고 얘기하려다가 너무 욕 같아갖고 강아지 사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료 가격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고 시장에서 워낙 지금 재료가 없다 보니까 그나마 눈에 보이는 인플레,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종 시기도 놓쳤고 중국은 락다운이고 뭐 미주 대륙은 가뭄이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계속 치솟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원자재에서 다뤄볼까 하고 있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예요.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무엇으로 잡을 겁니까? 뭐 다시 이제 경작을 하고 다시 수요가 저기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잡으냐? 기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서 저희들이 잡아본 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서 국내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챙겨보는 시간 지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승리의 정반합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조금은 지체됐기 때문에 종목과 간단한 이슈 그리고 바로바로 저희들이 잡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금요일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분이죠.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바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앞에서 좀 길게 끌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꺾이지 않는 유가 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정반합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여력 남아있나? 하나, 둘, 셋. 아, 반대입니다. 정을 들어주셨네요. 네네. 제가 제 내용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네. 왜 좋게 보시는지 그 얘기 한번 조금 숨 돌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 아니면 곡물가가 높은데 파월, 우리가 돈 파이트 페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는 중국의 수요가 부진해지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있을까? 네. 그 생각에서 저는 반대를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06년에서 08년 사이클 때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당시에 그 비료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고 중국 같은 경우가 08년 초에 그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뒀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실적 같은 경우가 남해약이 2년 동안 한 700%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에그플레이션 네네.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렇다 보니 이게 그때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이번이 공급 사이드라 조금 다른 요인은 있지만은 실적의 반영 단계를 봤을 때 아직 조금 룸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비료 우리가 이제 제가 반대로 한 이유는 원자재발 변동성이 조금은 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는 드렸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남해화학이라든지 또 뭐랄까 추천까지는 안 해도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남해화학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가성소다 부분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그 비료 같은 경우는 원료가 아모니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비춰서 이제 뭐 롯데정미화학이라든지 유니드 뭐 이러한 종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종목을 딱 보니까 남해화학, 롯데정미화학, 유니드이기 때문에 비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정반합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 네. 이게 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그 모든 상황이 그 수요 측면에서 확장이 돼서 확대가 될 수는 없지만 이제 주가에 가격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네. 다만 이제 그 비료 부분은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한 번 더 레벨업 구간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결론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가 좀 제가 좋아하는 테마다 보니까 요걸 좀 네.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는 로봇주라고 해서 뭐 선발주, 후발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강세를 보이다가 조금 윗골을 달아서 좀 네. 아쉽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인 테마적인 측면에서 로봇주를 보고 있는데 자, 로봇이 이제 계속 갈 수 있다 그러면 정을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닫혀있는 시장에서의 짧은 어떤 소수단이다. 이렇게만 보면은 반 아니면 좀 차익을 해야 된다면 반으로 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 둘, 셋 하면서 네. 저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의견이 맞았네요. 저도 좋게 보고 있고 이사님도 좋게 보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로봇 하면은 야, 그 길거리에 아니면 저도 어저께 이제 저녁을 먹는데 네. 이 뭐죠? 이렇게 배달이 아니고 이게 네, 서빙해주는 운송, 로봇 보니까 신기하긴 한데 이게 다 중국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로봇은 우리나라 채택률이 1위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로봇과 관련된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령화라든지 탈세계화라든지 그동안의 선진국이 이 임금이 낮은 이머징에 가서 공급망을 꾸렸던 게 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사의 우울한 기사가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면서 로봇이 미는 그런 기사도 있긴 네네. 있던데 그러니까요. 생산성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네. 아쉽지만 로봇이 계속 장기 테마가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자막에도 적어놨지만 일본의 공작기계 수주가 사상 최고치예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 네. 투자 컨셉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 투자 컨셉이 뭐냐? 다 이 로봇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은 뭐 땅 파고 이런 것만 생각하죠. 이 선진국들은 이런 일본의 공작 기계를 갖다다가 로봇으로 깔아버리는 그런 네.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정을 좀 들었습니다. 네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정책도 있지만은 그 연초라든지 연말에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그 기획안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 1년 그렇죠. 동안에 사업 기획안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그해의 주도주가 되는 적이 많더라고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향후에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 발표도 했었고 실질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 관련 그 업종을 단기가 아니라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뭐 선발주 먼저 움직이는 로봇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기다릴 수 있는 후발주를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게 선발로 움직인 종목들이 시세는 좋고 그렇지만은 테마성 요소가 많이 띄고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저는 그 산업과 관련된 쪽의 종목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IT 쪽 같은 경우 이제 검사 장비와 관련돼서 이 검사 장비를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송 관련해서 IT 쪽으로도 들어가지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산업계 관련해서는 사이맥스 뭐 이런 기업을 같이 보고 사이맥스 있습니다. 같은 네네. 경우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견이 같기 때문에 바로 합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면 될까요? 네, 일본의 공작기계 데이터는 사상 최고로 좋은 네. 상황이고 네. 이러한 부분이 로봇 산업이 단기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로 지표로 보여졌고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은 아니지만은 삼성의 연간의 중점적인 정책으로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기가 아니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산업? 네. 뭐 어떤 전망이라고 보면 세 번째 주제는 어저께 미국의 나스닥의 변동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뭐 미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전체적인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하는 배경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 우리가 작년에 화려했던 종목 네카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카오가 지금 계속 추락을 하는데 네. 단순히 네이버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고밸류 성장주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시대가 저물어가는 건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가 1, 2, 3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제 많이 빠졌다. 지금은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정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좀 시기 상조다라고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반이네요. 네. 이것도 저희가 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냥 원래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네, 와, 그렇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3% 가까이 왔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할 때 항상 할인율을 얘기하는데 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 즉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은 꽤 많지만 네. 이렇게 빨리 갈 줄은 그 누구도 몰랐는데 어제 파월의 연설을 보니까 5월과 6월에도 상당한 긴축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5, 6월은 지나고 성장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물가가 좀 하락한 거 보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반대를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성장주의 진입 관점에 대해서는 네. 이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지표로 살펴봤어요. 종목 네.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성장주 같은 경우는 PSR로 많이 비춰보는데 그렇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지금 구글의 PSR 정도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한 8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한 지표로도 싸지 않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환경적으로도 금리 인상의 타이밍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 자체가 성장은 하지만은 예. 이게 성장의 폭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 점에서도 성장주의 매력도로서도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보니 제가 함께 조금은 네. 반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PSR이 사실 이게 보통 성장주에는 하지만 굉장히 고평가 영역에 있을 때 네, 올라갈 그렇습니다. 때 논리를 만들기 위한 네, 지표이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작년에 네네. 카카오가 6월에 PSR 10배 찍었을 때는 올라갈 때 10배면 괜찮다 했는데 결국은 돌아보니까 비쌌었던 거고 네네. 예전에 2015년에 아모레퍼시픽, 2017, 18년에 한미약품인가요? 그때도 PSR, PBR이 10배 찍고 나서는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네.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안도 한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그러면 성장주가 힘드니까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럼 대안은 뭐가 있어? 라는 거에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게 뭐 성장주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했지만은 현재 시장 자체가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가깝게 이 이벤트 일정이 존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분기 실적이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네. 대안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이죠. 네, 잘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 요새는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요. 네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참 쳤는데 네. 티커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봤더니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뭐 대형 원전에서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게 소형 모듈 원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SMR. 네네. 네. 그 부분이 지금 상장 업체가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뭐 추정 정도만 되고 있는데 이제 예. 28일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스펙과 합병에 대한 그러한 그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상장이 확정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업이 시가총액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치를 반영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한 측면 또 있지만은 이게 그 수주가 나가면은 주기기가 같이 함께 수주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매출에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 발생하는 매출의 30% 같은 경우가 주기기가 반영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그 전환사채 감안해서 14조로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신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다 보니까 가깝게 이제 이벤트 날짜도 남아서 살펴보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조선주를 대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전에 잊혀졌던 두산중공업, 잊혀졌던 조선주인데 네네. 악재는 후판이라든지 카타르 나왔기 때문에 네. 좋아지는 실적에 정책적으로 좀 밀어줄 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조선주를 계속 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주 언택트 시대 저물어가는 거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네, 기존에 핫하고 뜨겁고 뭐 PBR의 10배가 갔던 그런 순간에도 성장주는 더 성장할 줄 알았지만은 그렇죠. 다시금 저무는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네. 이게 영원한 승자는 없는 구간에서 그렇죠. 저희가 대안으로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조선업종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세 가지의 이슈를 정리했는데요. 뭐 결국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시장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네. 이 돌파하고 이 헤쳐나갈 수 있는 필승 종목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인플레이션의 구간을 저는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 없었다 보니까 못 겪어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대학생이었다 보니까 못 네. 겪어봤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을 겪어본 분들의 코멘트는 네. 이게 이러한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클에서 단발적으로 안 끝날 수 있는 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네. 세아제강 지주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세아제강의 지분을 50% 보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뭐 유정용 관광이 좋다, 좋은 맞습니다. 거는 예, 누구나 알고 있는데 이게 쿼터제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법인을 3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쿼터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점으로 미국에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 실적을 비춰보면은 세아제강이 그 순이익 측면으로 나타낸 것보다 그 미국 내 법인이익이 그 순이익을 넘어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그 미국 법인이라든지 이제 세아제강 자체 모두 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이제 짧게 끝나지 않고 두 번째로 매출 자체도 성장하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요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가는 14만 6천 원에서 15만 4천 원 구간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이 성장을 반영해서 최소 20만 원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13만 7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죠. 좀 눌리긴 했지만 미국 모멘텀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정부 정책 모멘텀이 지금은 제일 편한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